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래방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받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일정과 후보 자격 요건 등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USC가 운동선수로 자격이 미달되는 부유층 집안 자녀들을 기부 입학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활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와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국의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쿼터파운드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쿼터파운드 햄버거를 섭취한 주민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과 상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모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역대 최고인 1,8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 차량 구입 대출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은 향후 주식시장이 지난 1957년 이후 기록했던 연 11%의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시행 2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며 비용 절감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전설인 페르난도 발렌스엘라가 어제 향년 63세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팬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110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개막전 경기에 투입돼 부자가 함께 경기하는 NBA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NBA 개막전에 나선 지난 시즌의 우승팀인 보스턴 셀틱스는 3점 슛 29개를 성공시키면서 뉴욕 닉스를 상대로 132대 109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금 다운타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직 진입 전이시겠죠? 저희 빨리 이 교통정보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So many things that we have to break down, including that outstanding signal with all that water that pooled onto the freeway. We have a great live look from our John Greenwood, who's been showing us and been in contact with me about what you can expect. Now, remember, the northbound side reopened, which is great news, right? But that southbound side is still a mess. Look at all that water. I mean, it was like a flood, this torrential water that was starting to come down off the freeway, onto the freeway, I should say. 오늘 아침 101번 프리웨이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보일하이츠 지역 차선이 양쪽 모두 폐쇄됐었습니다.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새벽 1시 30분경 사가 근처 보일하이츠 지역 사가 근처에서 처음 침수 보고를 받았고 구조대원들이 문제를 복구하는 동안 양방향 고속도로에 완전 폐쇄를 하고 시그 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차선은 모두 재개통했지만 오전 4시에 재개통됐습니다. 하지만 남쪽 방면 차선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봐도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101번 미션로드 출구도 엑시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고속도로가 언제 재개통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보일하이츠 지역 지금 이 구간 폐쇄된 상태입니다. 출근길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가서 우회하면 교통이 많이 막히잖아요. 미리미리 다른 길 찾아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노래방이 주류 판매 허가를 받게 되자 타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LA 시의회가 해당 업체의 CUP를 최종 승인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히어링을 개최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팔가와 놀만디 에버니에 위치한 노래방에 주류 판매 허가를 둘러싸고 타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노래방이 지난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노래방에 시정부가 주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올 초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100여 명은 당시 청원서에서 노래방 때문에 취객들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해당 업소의 주류 판매 허가를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CUP를 관장하는 LA시 커미셔너들이 해당 노래방에 주류 판매 CUP 허가를 내줬고 LA시의회 본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CUP를 발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상태이며 23일 LA시청에서 열리는 시의회 모임에서 주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전 위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을 맡아왔던 김남권 씨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노래방의 불법 영업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다며 불법 영업을 한 업소에게 주류 판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경찰의 리포트도 많고 많이 영업 정지도 당한 곳을 그냥 아무리 주위에 어떤 그 주변의 그 주민들의 그 컴플레인이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커미셔너들의 그 결정을 항소하는 거죠. 김 씨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노래방이 CUP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막상 LA시의회 모임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라 안타깝다며 23일 오전 10시에 LA시청 340호에서 열리는 시의회 모임에 지역 한인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좋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견을 자꾸 제시하는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지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야지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들의 처분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 김남권 씨는 내년 1월에 더 보이스 오브 위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5세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펀드를 받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건 100번 이해를 합니다. 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그 사람한테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방범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홈레스 문제, 환경 문제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커뮤니티 듣고 그 사람들하고 전해서 뭔가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죠.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앤드루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뇌물수수 공모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 앤드루도 딸이 운영하는 단체였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앤드루 도는 팬데믹 기간 타격을 입었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코비드 구호 기금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도 슈퍼바이저는 22일 유죄 인정과 함께 슈퍼바이저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와 타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도 슈퍼바이저의 유죄 인정과 사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도는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2020년부터 55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고 자신의 딸이 일하는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에 수백만 달러의 코비드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카운티 직원들에게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와의 계약 그리고 해당 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토록 지시하는 등 부정부패를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연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약 930만 달러의 코비드 구호 기금이 비영리 단체인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앤드루 도가 자신의 딸이 이 단체에서 일하며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엣 아메리카 소사이어티에 자금을 할당했고 저소득층 식사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사임으로 슈퍼바이저로서 받던 급여나 혜택이 중단되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후에 적립된 연금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타임즈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 소유주 패트릭 순시웅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2008년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이후 줄곧 민주당 후보만을 지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설위원회가 후보 지지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시용 회장이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LA타임즈는 이번 선거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선거 후보 지지 명단을 발표했지만 대선 후보 지지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재산을 일군 의사 출신인 순싱 회장은 트럼프 첫 임기 당시 트럼프와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번 개입 논란에 대해 부인했고 LA타임즈 측은 사설이나 지지 선언에 관한 내부 논의라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공식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올해는 하게 되나요? 네,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선거를 하게 됩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을 앞두고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조직된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이날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위원장인 김용호 남가주 한인 외식업 회장, 부위원장인 진채 한인회 이사, 감사 역할을 맡은 김준배 광복회 서남부지회 회장, 재무 역할을 맡은 임동묵 한인회 이사와 최순환 한인회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배부되며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인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의 서류 보완일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집니다. 유권자들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 35일 동안 이뤄지며 이들의 우편 투표용지는 11월 15일부터 발송되고 선거일은 11월 7일입니다. 선관위 측은 그동안 LA 한인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회장 후보자들이 다수인 상황을 대비해 선거용 투표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편 투표를 지금 저희가 4만 장을 발송을 하고 2만 장을 리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돼서 돌아오는 우편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해당 돌아오는 시기부터 약 10일 동안 돌아올 때마다 해당되는 것들은 매일 수거해서 저희가 은행 디파짓 박스에 보관하게 되고, 실제로 이 개표는 투표 날 같이 개표를 하게 돼서 최종 결과가 통보되는데, 한인회장 선거에 유권자 자격은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한인들로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LA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한인회장 선거의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한인을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피가 몇 방울 섞인 게 한인이냐, 그게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사실 안고 있는 숙제인데, 일단은 저희 한인회 이사회나 선거관리위에서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는 설사 내가 외모가 다르고 이름이 한국 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 혈통을 따져가서 내 할머니가 예를 들어 한국 산인 혈통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오시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프리 사무국장은 이날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유권자 등록 방법을 설명했는데,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DMV ID 등의 신분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영사관 ID, 운전면허증, DMV ID. DMV ID는 운전을 안 하시는 시니어나 이런 분이 갖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셋 중을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고 유권자 정보를 적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년월일, 그리고 ID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저희가 저장이 완료가 돼서, 선관위 측은 향후 다수의 한인회장 후보가 출마할 시 후보들에게 타운 내 한인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까지 따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USC가 도네이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부유층 집안의 자녀들을 운동선수로 입학시키는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입학을 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SC가 운동선수 슬롯을 이용해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입학 사정 기준을 대폭 낮춰서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85%에서 90%까지 올려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USC의 대학기금 모금 담당자들은 이런 식으로 입학한 지원자 가정에 상당한 기부금을 대가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 할리우드 명사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 스캔들인 발시리 블루스 스캔들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USC는 대학 차원의 비밀 입학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밀한 시스템을 은폐하려는 조처를 취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에 한 명인 에너지 통신 재벌 사랏 라타나바디는 10년 전 자신의 아들을 USC에 입학시키고 싶어 했는데 아들의 고교 학점은 D 학점 4개, F 학점 2개로 입학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USC 골프팀에 $300만 기부하고 장학금을 받지 않는 운동선수, 일명 워크온 골프 선수로 받아들여졌고 라타나바디는 이후에 USC 체육부의 큰 후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LA타임즈가 입수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내부 대학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인, 기업 CEO, 스포츠팀 구단주, 대형 자동차 딜러 등 저명 인사들이나 혹은 거액의 기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USC가 어떻게 운동선수 슬롯을 이용해서 입학 시스템을 조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대학에 운동선수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셔널 레벨의 챔피언십 경력이 필요한데 소위 워크온으로 USC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운동선수로서 우승 경력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로 적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 운동선수로 입학을 시킨 다음 입학 후에는 대학운동 선수팀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는 또 학부모들로부터 도네이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녀를 USC에 입학시킬 만한 재력가들을 수소문해 왔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USC는 이와 관련해 운동선수 슬롯을 통한 부정 입학 문제는 과거의 일이며 2020년 이후로는 새로운 보호장치들을 도입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에 돈을 기부한 학생들이 입시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USC의 입학사정 관련 문서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입시 체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USC가 부유한 학부모들의 자녀 입시에 대한 불안을 대학을 위한 모금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대장균에 감염돼 이를 먹은 소비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5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중 10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로 인해 대장균 감염 발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병자들은 모두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환자 중에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조사관들이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식품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은 채 썰은 양파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쿼터 파운드에 들어가는 기존 이 쿼터 파운드 패티, 쇠고기 패티와 양파 사용을 중단하고 일부 주에서는 쿼터 파운드 판매를 아예 중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쿼터 파운드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 0.25파운드짜리인데요. 이거는 오로지 쿼터 파운드 햄버거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햄버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안전을 맥도날드 측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쿼터 파운드 메뉴가 아직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도용 사기범죄로부터 신원과 기타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한국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LAPL이 주최하고 로스앤젤레스 경제포용연합과 뱅크 오브 홉, 한미은행, PCB은행 등 한인은행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낮추며 신분도용과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또 신분도용 사기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LAPL 비즈니스 디파트먼트의 이영실 사서입니다. 저희 도서관과 로스앤젤레스 경제포용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뱅크 오브 호흡, 오픈뱅크 그리고 PCB뱅크 직원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신분 도용이나 사기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는 한인타운에 있는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 25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LAPL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PL 웹사이트인 lapl.org 또는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전화 213-368-7647, 213-368-76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n Fernando Valenzuela captured the attention and the imagination of a generation. Ever since bursting onto the scene in 1981, his energy, talent, and charisma transformed the Dodger fan base. El Toro was the only player ever to win the Cy Young and Rookie of the Year awards in the same season. A fitting punctuation to a year that saw Valenzuela's Dodgers defeat 어제 the Yankees. 오후였죠.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이달 초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한 후 별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에 다저 스테디움 앞에 꽃을 갖다 놓으려는 그 다저스 팬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멕시코 출신 발렌수엘라,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1981년 사이영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입니다. 다저스는 1981년 그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있죠. 1981년 만에 1981년 이후 43년 만이다. 네, 1981년 LA 다저스와 맞붙었던 월드시리즈 상대팀이 바로 뉴욕 양키스입니다. 당시 발렌수엘라는 2연패를 당하고 있던 LA 다저스에서 제3차전 선발로 나서서 뉴욕 양키즈 상대로 4실점 1투승으로 팀의 5대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2연패를 당했던 다저스가 내리 4연승을 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발렌수엘라였는데 그때 신인이었어요. 네, 3차전 승리 투수입니다. 팬들에게 엘토로, 이 황소라는 별명으로 불린 발렌수엘라는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 팬들이 다저스 경기장으로 오는데 큰 일조를 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당시에 페르난도 매니아라는 열풍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97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발렌수엘라는 2003년 LA 다저스의 스페인어 중계진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다저스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LA 다저스는 발렌수엘라의 등번호 34번을 영구 결번하면서 LA 다저스 선수 중 12개의 영구 결번 중 최초 34번의 영구 결번 수상자가 됐습니다. 다저스의 스탠 캐스턴 구단 사장 겸 CEO는 성명을 통해 발렌수엘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다저스 선수 중 한 명이었다며 구단 영웅들 중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981년 페르난도 매니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선수와 해설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발렌수엘라는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이어서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발렌수엘라, 부인 린다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저스뿐만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전 구단, 감독, 코칭 스텝, 선수들 지금 발렌수엘라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H마트가 전라남도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타운 시니어 센터의 푸드뱅크 행사가 성료됐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합니다. 한미은행이 올해 3분기에 순이익과 대출, 예금이 모두 늘면서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22일 발표된 3분기 실적 보고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올 3분기에 순이익 1,49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9센트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대출은 62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3% 늘었습니다. 예금은 64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2% 늘었습니다. 자산은 77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H마트가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라남도의 가을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까다롭게 엄선된 전라남도의 다양한 제품들을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특판전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주 전역에 위치한 모든 H마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을 위한 10월 푸드뱅크 행사를 22일 센터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LA시 농목업과 시니어센터가 손잡고 펼칠 이날 행사에서는 104명의 타운 주민들이 다양한 음식이 든 박스와 통조림, 시리얼, 식빵, 신선한 포도, 사과주스, 우유, 치즈 등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솔 뉴스 이은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고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올라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고 낮 기온은 5도가량 내려앉아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토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들면서 남가주 지역 하늘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 월요일까지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떨어져 다음 주 중에는 오히려 평년 기온에서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87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57도, 해안 지역은 76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5도,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확률 66%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66%,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을 34%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했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토론 직후보다 높은 것입니다. 폴리마켓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 전체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폴리마켓에서 하는 베팅은요, 사용자들이 1달러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2024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맞힐 경우 1달러를 되돌려받게 되는 거고, 틀리면 1달러를 버리면 됩니다. 사용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베팅을 판매하거나 손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최신 소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것이 폴리마켓 베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포천지에 정치 베팅 사이트는 집단의 지혜를 예측하는 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당선 확률 급등 배경이 거액을 투자한 일부 사용자가 만들어낸 신기류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달러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에 1달러를 내고 베팅하는 건데, 4개의 계정에서 모두 3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개의 계정의 투자 패턴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계정 중 하나는 추가로 더 큰 베팅을 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마켓 측은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모멘텀이 있다고 보이게 하려는 시도 같다며 이것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 광고 중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기반의 폴리마켓은 대선에 대한 배팅이 규정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단위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 전역에서 성인 4,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43%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두 기관이 지난주에 발표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선 연구의 권위자인 정치학자 앨런 아브라모위치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대선을 앞둔 가운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접전 양상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 자주 보도해드리죠. 정치 쪽에서는 꽤 유명한 대학교고, 그리고 이 저명한 정치학자 앨런 아브라모위치입니다. 아브라모위치 교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리스 부통령이 앞설 확률이 7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뒤 7대 경합주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은 최대 60%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브라모위치 교수는 이 같은 수치를 내놓은 구체적인 근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에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득표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실제 승자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는 패할 가능성, 이런 것은 최대 20%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아브라모위치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선거가 있는 해의 2분기 경제 성장률, 현직 대통령의 재선 선거 인지 여부 등의 변수를 활용한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공화당의 투표 행렬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 아니냐는 때이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여기에는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에 호응한 공화당 지지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 등을 이용한 사전투표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대선 사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16 의회폭동 역시도 이 같은 대선 사기 주장에 동조한 극우 지지층이 자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우편 투표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사전 투표는 독려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라틴계 유권자를 향한 막판 표심 공략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했던 라틴계 유권자들이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에서 남성 유권자는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유권자 그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도로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타운홀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선은 14일 남았고 우리는 큰 승리 파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밝히며 자신의 투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페니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여러 가지
스페니시 방송에 출연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텔레문도와 인터뷰 녹화를 했는데 오늘 방송일 예정인 이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니비전과 각각 타운홀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햄프셔주 콩고도를 찾아 처방약 비용 인하 관련 연설과 또 민주당 선거사무소 방문 연설을 통해 최근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나를 조용히 옆으로 데려가서 트럼프는 이길 수 없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또 나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재단이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이 물러나면 누가 세계를 이끌 것인가? 미국 대신 세계를 이끌 나라 이름을 대봐라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나 한국 등의 동맹을 향해서 방위비 인상을 거세게 압박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서 차량 구입 대출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익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며 모두가 우리의 이익이 되길 원한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자 공제 혜택은 좋지만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수년간 우리 사업을 강탈해 왔는데 어째서 중국, 일본 또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세금을 줘야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언급하면서 디트로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시간에서 유세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 대선 후보 지지에 사용되고 있는 선거 캠페인용 상품에 중국산, 즉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쳐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보도했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모자나 티셔츠 같은 캠페인용 상품을 착용함으로써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나 모자가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티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은 미국 대선 상품 시장에 정가의 약 10분의 1 수준의 저가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거래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 9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5%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9월 매매 건수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상 거래 종결까지 한두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 통계는 7, 8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 모기지가 하락했음에도 6%대 모기지, 과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활물가 지표 하나로 활용되는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어제 22일자를 기준으로 주유소 평균 일반 가솔린 가격은 3달러 16센트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1%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을 포함해 19개 주의 휘발유 가격은 3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떨어진 것을 두고 국가 비축유를 판매하고 특정 휘발유 제조 과정을 완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법원 판결로 잠정 중단됐던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플랜 세이브 가입자 약 800만 명에 대한 일시 상환 유예 조치를 1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세이브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뉴욕 양키즈와 LA 다저스 간의 월드 시리즈,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월드 시리즈 오늘 금요일 5시 8분에 시작됩니다. 1차전부터 7차전까지 모든 시간이 똑같습니다. 5시 8분입니다. 5시 8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 혼동하실 일은 거의 없죠. LA 다저스가 1차전 선발 투수로 잭 플레어티를 선발로 내보낸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A가 잭 플레어티를 선발로 발표하기 전에 뉴욕 양키즈는 게릿 콜을 선발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모습 되게 보기 좋죠. 팀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어서 그 선수를 딱 내세우는 것. 야마모토 선수를 내세우면은 또 가능성이 있었지만 1차전 내보내기 좀 불안하잖아요. 네. 잭 플레어티를 선발 투수로 예고를 했고 2차전 선발로 야마모토 선수를 선발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양키즈의 게리 콜과 LA 다저스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 플레어티 간의 다저스 양키즈의 월드시리즈 1차전 선발 맞대결은 이렇게 라인업이 마련이 됐습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를 110대 103으로 꺾고 개막전부터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간판에 르브론 제임스가 16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에 그쳤지만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가 36점, 16리바운드, 3블락샷을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는 2분 41초를 뛰면서 첫 NBA 정규리그 공식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NBA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경기에서 부자가 동시에 뛰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슛 2개를 모두 놓쳐 득점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NBA 디펜딩 챔피언인 보스턴 셀틱스는 3점 29방을 폭발하면서 2024-25 시즌 개막전을 23점 차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